김효용의 시사 포커스 경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선소에서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김정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우리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고는 언제였습니까? 8월 19일 날 작업 발판 해체 작업을 하다가 네.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대우조선의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에서. 그 전에도 8월 11일 날 네. 24세의 젊은 노동자가 패킹제 부착 작업 후에 반장의 용접기 이동 지시에 따라 네. 상부 메인 테크로 이동하다가 그 자리에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거긴 또 어딘가요? 내나 대우조선 협력업체입니다. 아하. 15일 만에 장례를 치르고 아직까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고, 그 전에 또 7월 18일 날 네. 크레인 정비를 이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추락했던 사망사고. 그건 또 어디죠? 대우조선입니다. 오호. 왜 이렇게 대우조선 내에서 추락사고가 이렇게 빈번할까요? 사실 대우조선은 이미 2010년에 한 해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노동계가 선정한 최악의 살인 기업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초에 노동자가 넉 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와 9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발생시켰고요. 네. 결국 이러한 배경에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원청이 책임지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사실상 눈감아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및 처벌의 가능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고의 사망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 같네요. 예, 거의 80%가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청에 비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그런 위험한 일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조선소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인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작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은요. 네. 배 아래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 위에서는 용접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폭발하겠지요. 또한 수십 미터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추락이나 질식의 위험, 협착의 위험 등이 항상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의 재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대우조선을 자꾸 말씀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삼성중공업이 인근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같은 조선소. 예.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런 사망사고,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대우조선보다 낮습니까? 조선소는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삼성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아하.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라든지 삼성전기의 백혈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보를 통해 가지고 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라 하면은 통영지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나 삼성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비슷하다. 예. 근데 삼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예. 오호.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청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가 그 하청업체들에 한해 가지고 안전을 하도급화 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도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원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할 때부터 안전사고의 책임도 그냥 하청업체에게 있다. 예, 원청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요. 계약관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원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것이 우리 노조의 주장인데 예, 실제 계약상으로는 하청에게 있군요. 예, 그래서 그 책임을 원청에서 다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원청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합니까? 그렇죠.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번에 일단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일단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청장이 없어가지고
9월 4일 날 오전에 항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정확히 좀 전달하고 네. 답변도 들을 예정이고 답변이 좀 미흡하거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들지 않을 시에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좀 대응할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예방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회사에서는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정책을 바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노동계에서는 조선업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기하라고 꾸준히 요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허. 사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이라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들이 책임감 있게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앉아서 탁상 행정이나 안 그러면은 노동부 지청을 항의 방문을 하다 보면은 감독 수가 모자란다. 감독관의 수가 모자란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율안전제도 때문에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사측과 고용노동부 통면지청이 유착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내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근로자 통계치가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최근 건은 없는데요. 네.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 진주, 양산, 통영 네. 이렇게 4개 지청이 있는데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12년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175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네. 12년 11월 말까지는 15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재발생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안 그러면은 산재 신청해서 승인난 수치거든요. 네. 그러나 이렇지 않고 이제 산재 은폐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폐된다는 말씀은 회사 측과 적절하게 합의를 보고 그냥 사망 처리를 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사망 사고가 나면은 노동부에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허. 산재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치료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한 달 이내에 노동부에 재발생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노동부에서 출장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안전 교육의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 교육 자체는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산안법에 보면은 월 2시간씩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1시간씩. 그럼 우리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사고 위험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나마 이는 하나의 방법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 중 작업장 자체가 위험하다는 데 있고요. 네. 사업주가 그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창원에서 불에 다 죽은 젊은 노동자만 보더라도 용접 작업복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아무리 제대로 받아도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는다면은 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도 가짜 사인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전 장비나 안전에 대한 환경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작업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까? 실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허. 노조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노조 차원에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나면은 작업 중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원인도 찾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쇄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본사 측의 노조가 예.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아닙니까? 관심은 가졌는데 약간 좀 덜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부장님 보시기에 이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 64년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8만 5천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죽었습니다. 네. 44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죽음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말입니다. 이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 수도 없고요. 지금의 사회는 효율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생산의 도구나 경제 발전의 도구로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김정철 부장이었습니다.